마사지 하래요. 손바닥을 비벼 온기를 가두고 手匂い嗅いで。いい匂いする？いい匂いする人。はい。お腹暖かくなってきたかな。お腹暖かくなってきた？お腹暖かくなって。 천천히 쓸어내리는 손길. お腹暖かくなったかな。お腹暖かくなった？네 맞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직접 받았던 아로마 테라피를 제 아이한테도 잘 쓰고 있습니다. お腹暖かくなったかな。 코끝에서 마음 깊숙이 스미는 평안. 행복한 향기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유주 사랑해. 아로마 테라피 정말 좋아요. 지난해 충북 충주 청년몰에 입주한 한 예비 사회적 기업. 이곳은 국제 규정에 맞는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전문적으로 교육하고 아로마 테라피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활용법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알듯 말듯 익숙한 듯 생소하시다고요? 이 작은 병에 담긴 것이 아로마 테라피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로마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테라피는 치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로마 테라피 하면 향기 치료사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로마가 가지고 있는 천연 방향 물질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양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그런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대로 아로마에 대한 성분들을 알고 시의적절하게 활용하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정 향기를 맡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최근 아로마 테라피는 심리 안정 효과는 물론 양리적 효과로 현대사회 대체의학의 한 분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한 곳에서 가만히 갇힌 공간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환경으로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되게 다양하게 활용도가 진짜 무한하게 많거든요. 아로마 테라피의 역사는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방향식물은 종교의식에서 매우 신성하게 취급되어 숭배 대상을 경외하기 위해 쓰였고 이집트나 그리스와 로마, 인도 등에서 수천 년 전부터 아로마틱 오일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기록이 전해지고 있죠. 예비 사회적 기업의 대표이자 7년째 아로마 테라피스트로 활동 중인 박미미 씨.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미국과 영국의 공인 자격증을 보유할 정도로 전문가가 된 데는 반려견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희 강아지가 좀 특이한 견종이기도 했었고 또 그 견종의 어떤 유전적인 질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강아지가 7살 때쯤에 아프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병원 진료도 받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 병원 치료는 받긴 받지만 내가 집에서 우리 강아지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게 뭐가 있을까를 찾다 보니까 그때 처음 이제 아로마라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경기도 수원시의 반려동물 에듀케어 센터. 이곳은 애견 카페나 호텔 서비스에서 한 발 나아가 반려견 케어와 행동 교정, 더불어 보호자 교육을 진행하는데요.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맡길 때 보호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반려견의 편안한 생활과 사회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최근 이곳에서 도입한 것이 아로마 테라피죠.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아예 그
아로마 테라피 과정을 교육 커리큘럼 안에 넣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저희 스텝이나 훈련사가 미리 배운 다음에 그 강아지들을 이제 놀이 시간에 이제 한 마리 한 마리씩 데리고 와서 이렇게 뭐 한 5분 정도씩 이렇게 해주고 또 다시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또 다른 한 프로그램들은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보호자들과 함께 이제 교육을 하고, 그리고 나서 집에서 홈케어를 해줄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단순히 애완의 개념이 아니라 인생을 함께하는 가족으로 반려동물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반려동물과 오래도록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 최근 국내에서도 펫 아로마 테라피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강아지나 고양이나 다들 노령화되면서 이제 실제로 병원 진료는 받고 있지만 뭐 아이들을 집에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요. 실제로 많은 천연 샴푸나 아니면 벌레트 치제 이런 원료들은 다 아로마로 보시면 됩니다. 반려동물의 타고난 후각을 이용해 건강을 관리하는 펫 아로마 테라피. 반려동물의 피부 질환 개선이나 심리적 안정을 통해 분리불안, 공격성 등을 교정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냄새를 맡을 때, 그리고 그 냄새가 몸에 발라질 때 보호자의 손길이 평소보다 더 부드러워지고 마사지가 자기가 부드럽게 느끼고 하면은 당연히 이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분리불안으로 예를 들면은 분리불안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를 강아지한테 이제 적용시켜서 이제 분리불안 이런 불안감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마사지를 부수적으로 하면은 더 플러스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펫 아로마 테라피를 위해서는 적정한 양을 적절한 용법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에센셜 오일을 한 3% 정도 쓴다고 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한 0.5%? 얘를 진정 스프레이를 만들 때 반려동물의 크기와 개체의 특성에 맞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한 10ml 이 정도의 여기에 이제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향을 좀 고르시면 되는데요. 좀 이렇게 통풍이 되는 공간에서 시향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우리 후각과 얘네 후각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피하거나 할 때는 굳이 그 오일을 쓰지 않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나름의 표현을 해주는 거니까. 순서는 이거예요. 알코올을 넣고 그 다음에 아로마 오일을 4방울에서 5방울 정도만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섞고 나서 지금 얘네가 어느 정도 녹았다 싶을 때 나머지 이제 정제수를 여기다가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날은 에센셜 오일을 희석해 심리안정 스프레이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스프레이를 이용해 반려견이 자신의 영역을 인식하게 만드는 훈련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가 좋아하는 향을 영역에 뿌려주고 편안한 곳으로 느끼게끔 하는 거죠. 그러자 보호자가 유도한 대로 강아지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아이를 만난 지는 지금 7년째고요. 아이가 중성화를 안 해서 상상 임신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 진정시키는 거를 좀 물어보다가 라벤더 워터를 좀 섞어서 하면 좋다는 얘기를 듣고 추천을 받아서 했는데 빨리 효과가 그날 잠을 잘 자니까 제가 바라는 효과가 나타나는 게 눈으로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쓰게 되고. 아로마가 천연향이고 화학 제품이 들어가지 않은 거라서 되게 그러니까 안심이 돼서. 사랑하는 반려동물의 건강을 돌보고 사람과 동물의 깊은 교감을 유도하는 펫 아로마 테라피. 그 행복한 향기는 앞으로도 더 짙어질 것 같습니다. I'm a puppy, you're a kitty. 나에게 적절한 에센셜 오일과 식물성 오일 몇 가지 재료만 있으면 비누나 화장품 같은 천연 아로마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일반인도 손쉽게 활용할 수 있고 힐링의 도구로 셀프 테라피를 즐길 수도 있죠.
비누는 딱 세정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뒀고 자연 색소로만 하는데도 이 정도가 나오는 느낌이 저는 이 느낌이 좋더라고요. 박미미 대표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일본인 마이 씨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아로마 테라피를 접해왔다고 하는데요. 향기가 지닌 신비로운 힘을 몸소 체험하며 자연히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관심도 깊어졌습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수강생으로 왔다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품을 연구 개발할 때 이제 논문 활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일본에는 그런 자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리님이 제가 어떤 제품을 개발하고 할 때 도움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리고 또 본인이 아로마를 너무 사랑하시다 보니까 아로마 테라피 활용법을 잘 몰라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강좌도 있는데요.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박미미 대표가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앞에 지금 놓여있는 키트는요, 제가 아주 만들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이제 첨가물이랑 해서 다 섞어서 가지고 오긴 했어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뭐 아로마를 쓴다라던가 아니면 비싸다라는 인식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단순히 아로마 테라피가 뭐 향으로만 어떻게 뭐를 하는 건가?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뭐 현재도 대다수예요. 그래서 그 아로마 테라피 교육을 통해서 뭐 보호자 교육이라던가 아니면 아이들 케어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 소개를 할 때 대중들이 쉽게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했었어요. 한번 시향 한번 해볼게요. 아로마 테라피에 대한 관심은 성별, 연령과 관계없이 다양합니다. 뭐 저는 평소에도 이제 그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관심은 있었는데 어디서 배우는지 몰랐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이런 이제 강좌가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향을 맡아보시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이날은 천연의 색과 향기로 피로를 씻어낼 수 있는 아로마 입욕제를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첨가물이 있잖아요. 이 첨가물을 전체 다 넣으시면 돼요. 첨가물 안에는 제가 아르간 오일이랑 다른 이제 알란토인 또 약간 보습에 좋은 것들을 넣어놨거든요. 그거를 잘 넣으셔서 색깔이 잘 변할 때까지 골고루 이렇게 비벼주시면 돼요. 집에서 만드실 때도 내 손으로 만드는 천연 입욕 제품. 이렇게 아로마 테라피가 한층 더 친근해졌습니다. 직업이 요리사이다 보니까 허브 종류에 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그래서 로즈마리 아니면 페퍼민트, 그다음에 바질 뭐 그런 종류의 음식에 또 활용하게 되고 이게 양리적인 뭐 그 효과가 있다고 해가지고 한번 제가 에센스 오일 같은 걸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확실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맹신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민간요법처럼 아로마 테라피를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천연의 가치 때문입니다. 인공적이고 화학적인 환경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 사람들은 자연스레 본연의 것을 찾기 시작했죠. 전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병원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비타민을 먹거나 이렇게 그런 의학적인 방법만 썼었는데 이런 아로마 테라피를 알고 나서는 천연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천연으로서 저를 더 힐링해 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목적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좋았어요. 천연 아로마 이런 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마음도 편해지면서 좀 몸도 좀 건강해지지 않을까. 요즘 사람들의 스트레스도 많은데 이제 허브 같은 거를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제 아토피나 이런 친구들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화학 제품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천연 제품을 사용하면서 치료도 될 수 있다는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연의 향을 맡는다는 건
어쩌면 자연과 교감하는 방법 중 하나. 그렇다면 정말 향기로 몸과 마음의 치유가 가능한 걸까요? 향기는 보통 후각을 자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처럼 이야기를 듣는 거나 아니면 눈으로 볼 때와는 다른 뇌의 영역을 자극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약을 통해서 기대해야 하는 어떤 회로의 활성화 외에도 다른 회로나 뇌의 다른 부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일반적인 치료의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충북 충주시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 내 자리한 두뇌 코칭 전문 상담센터. 제작진은 아로마 테라피가 실제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뇌파 검사를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실험은 충주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로마 테라피 체험 전후 뇌파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뇌 속의 고유 파동인 뇌파의 움직임을 관찰해서 집중력, 기억력, 자원의 밸런스, 두뇌 스트레스, 인지 능력 등 두뇌 활동 패턴을 과학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검사입니다. 실험은 대뇌에서 가장 큰 피지를 차지하는 전두엽의 뇌파 신호를 측정해 각각 6명의 학생의 뇌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됐는데요. 모든 감각이 모이는 전두엽은 시각, 청각, 체감각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고 감정과 논리적 사고 등의 판단을 담당합니다. 그 아로마가 그냥 단순히 좋다는 건 알지만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뇌파 검사를 통해서 아로마를 적용하기 전과 또 적용한 후의 뇌파 상태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아이들의 어떤 심신적인 부분들, 스트레스 완화 정도 이런 거를 좀 객관적으로 살펴보려고. 제가 평소에 향을 좋아하는데 아로마 테라피가 심신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해소나 치료에 좋다고 들었어요. 이제 곧 고등학교 2학년에 접어드는데 공부 집중도를 높일 수 있고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방법을 찾다가 아로마 테라피 체험을 보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향기가 학생들에게 과연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30분가량 아로마 테라피 수업이 진행되는데요. 향을 한번 맡아보고 이 향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자. 살짝 레몬? 그래. 향을 집중해서 맡아보는 것만으로 아이들의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요즘 또래 청소년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는 무엇일까요? 학업 스트레스. 학업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잠도 못 자고 운동도 못 하고 해서 교우 관계나 학업 스트레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가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로가 가장 큰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이제 잠시 걱정거리는 접어두고 아로마 마사지로 긴장을 좀 풀어볼까요? 이렇게 쓰담쓰담하면서 친구한테 한번 해줘볼래?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 무뎌진 감각을 깨우는 향기와 촉감. 아로마 테라피를 체험한 학생들은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향기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맡아보면서 정말 재미있었고 제가 라벤더 향을 좋아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고요. 기분이 전환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향을 맡으면서 제가 편안한 걸 느끼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이니까 저도 아로마 테라피스트라는 직업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향수나 바디미스트 같은 인위적인 향은 원래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아로마 테라피는 천연적이기도 하고 하면서 정말 잠도 오고 막 배도 고플 정도로 편안한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요. 기분 좋은 마사지로 날 서 있던 마음이 가라앉고 팽팽했던 신경이 느슨해지면서 졸음이 쏟아지는 현상. 이 모든 게 후각과 촉각으로 전해진 자극이 무의식 속에 뇌로 전달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의 뇌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아로마 테라피 수업 후 뇌파를 다시 측정해 봤습니다. 이제 친구들이 모두 각각 개별의 두뇌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변화도도 각각 다른 영역에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 대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 뇌파가 많이 출현을 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들의 뇌 안정도가 많이 높아진 것은 전체적인 어떤 그 결과 패턴으로 모든 아이들한테 다 나타났고요. 어떤 친구들은 두뇌 활성 지표가 많이 향상된 친구도 있고, 그리고 자신감도 향상이 된 친구도 있고, 두뇌 스트레스도 많이 저하된 친구도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6명의 아이들에게서 동일하게 뇌의 안정도를 나타내는 알파파와 세타파가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인지 능력이 상승하고 두뇌 활용 능력 또한 좋아졌습니다. 이는 아로마 테라피가 단시간에 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것을 뜻합니다. 향기를 아무리 가두려 해도 널리 퍼져나가는 것처럼 아로마 테라피의 긍정적인 효과 역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연구가 활발한 영국과 미국 등에서는 이미 요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로마 테라피 요법이 시행되고 있죠. 저희 요양시설은 총 15분의 어르신이 생활하고 계시고요. 평균 연령은 80에서 90세이신 어르신들이십니다. 이 어르신들은 치매나 그 이외의 다른 합병증에 의해서 그런 지병들을 더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시고요. 여기에 모인 어르신들도 한때 행복을 찾아 인생의 복판을 힘차게 달렸을 테죠. 흐릿해진 기억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막막한 일일까요? 밝은 인사로 분위기를 환하게 만드는 이들.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행복의 향기를 전달하기 위해 모인 아로마 테라피스트들입니다. 오늘은요, 아로마 테라피라는 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르신들에게 어떤 도움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거니까. 오늘 손 마사지 할 건데요. 손 마사지 이렇게 내밀어 주시면 저희가 오늘 이렇게 마사지 해드릴게요. 그럼 어르신들 향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르신들을 일단 찾아뵐 때는 기본적으로 좀 편안한 향을 많이 블렌딩을 해와요. 그리고 좀 거부감이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오렌지를 좀 많이 쓰는 편이고요. 또 라벤더 같은 경우 진정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블렌딩이 어린아이들도 쓸 수 있는 아주 순한 오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분들 자체도 좀 일반 성인들에 비해서 면역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을 이제 면역력도 좀 높여지고, 요즘에 겨울철이라서 좀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렌지는 또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가지고 블렌딩을 해왔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박미미 대표가 만든 향기는 오늘 어떤 힘을 발휘할까요? 어르신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아로마 테라피. 걱정과는 달리 다행히 어르신도 눈을 지그시 감고 향기를 느껴봅니다.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순간순간 향기는 더욱 깊숙이 스며들죠. 향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미미 대표 역시 2년 전 사회적 기업에 대해 알고 난 후에야 진짜 향기가 머물러야 할 곳이 어디인지 구체화할 수 있었죠. 사회적 기업이라는 어떤 교육을 한번 듣게 됐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들이 좋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가 하고 있는 아로마 테라피랑 같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정말 아로마 테라피라는 부분이 필요한 사람들의 계층은 이걸 정말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끼게 되면서 아로마 테라피의 목적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고립된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것이야말로 테라피스트들에게 가장 큰 보람 아닐까요?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정성스러운 손길에 어르신들의 표정도 한결 편안하고 부드러워졌습니다. 어르신분들은 근육이라든지 피부 그리고 이제 뼈 자체가 골밀도가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강한 압력이라든지 우리가 실제 평소에 많이 받고 있는 마사지랑은 조금 다르게 편안한 느낌으로. 좋은 사람에게는 좋은 향기가 난다죠. 어르신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덕분일까요? 속수무책으로 퍼져나간 향기가 걸어둔 마음의 문도 결국 열리게 만들었습니다. 좋다. 어떻게 좋으세요? 그냥 활발하게 좋지. 숨이 호강한다고. 기분이 쎄지게 좋아. 기분이 쎄지게 좋아요? 뒤집어 볼까요? 아이, 손 이뻐졌다. 제가 이제 이쪽 반대쪽도 해드릴게요. 아이고, 맛이 좋네. 향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정보가 담깁니다. 당신을 편안하게 해주고 싶어요. 당신의 기분이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짧은 시간 아로마 테라피로 교감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케어를 해드리려고 봉사 차원에서 왔는데 오히려 이렇게 손을 만지니까 어머님 손을 만진 느낌을 사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자식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봉사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지만 직접 손을 만져드림으로써 그에 대한 노고 같은 거를 더 깊게 알게 돼서 조금 또 다른 의미로서 또 좀 깨달음을 얻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외로움과 슬픔, 서름이 웅크리고 있던 어르신들의 마음속에 향기가 머무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표정하던 얼굴에 조금씩 변화가 일더니 마음을 드러내는 것도 서슴지 않으시네요. 이렇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저녁에 잠 잘 잘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기분이 좋은데 마음이 아파. 왜요? 눈물이 나고 막 그래. 내가 근데 이렇게 늙어서 여기 와서 마사지 받는 게 눈물이 나. 밥맛도 좋고 잠이 잘 올 것 같아. 내 손이 정말 젊어진 것 같아. 젊어진 것 같아요? 몇 년이나요? 한 10년은 전. 단순히 아로마 테라피라는 게 어떤 뭐 양리적인 생리적인 신체적인 이런 부분을 넘어서서 이제 서로 터치하고 만져주면서 느끼는 그런 이제 전달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아로마 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사실 제가 더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기분 좋습니다. 맨 처음에 이제 마사지 하실 때는 오일을 손에 소량 거르셔서 전체적으로 묻혀주고 손등부터 넓게 문질러 주시면 돼요. 뼈 중수골이라고 해서 뼈가 있어요. 이렇게 뼈가 있는데 그 사이사이를 살짝씩 이제 터치를 해서 근데 손가락이 많이 뭐 휘시거나 보니까 약간 굳으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해주시는 게 좋긴 해요. 요양보호사분들에게 간단한 아로마 마사지법을 알려드리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손을 가만히 내주시면서 표정도 너무 편안해지시고 또 움직임이 여러 가지 움직임들을 하시는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손과 이렇게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으시면서 편안하다고 표현하시는 것들이 또 기분이 너무 좋다, 향이 너무 좋다 이런 반응들이 나타날지는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 요양원에서 프로그램을 조금 더 도입을 해서 어르신들하고 진행해 보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아로마 마사지가 정서 안정과 혈액순환은 물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속적인 관리로 이어진다면 인지기능 향상이나 면역력 강화 같은 더 놀라운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겨울이라 이 각질이 피부가 각질이 많아지고 많이 거칠어지셨는데 이 아로마 테라피 이거 마사지를 받고 나서 어르신들이 손도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고요. 이렇게 마음도 많이 안정적이고 편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너무 기분이 좋고 이런 걸 배워가지고 어르신들한테 자주는 못 해드려도 가끔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서 또 저도 이렇게 마사지를 받아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심신에 많이 안정이 되는 것 같고. 네, 선생님 인사할게요. 차렷.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향기로 대체 어떻게 치유를 할 것 같아요? 오늘 박미미 대표와 함께할 친구들은 충주중학교 특수학급 학생들입니다. 친구들이 아로마 테라피를 접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진지하게 설명을 듣는 학생들, 꽤나 집중한 모습입니다. 요즘 친구들이 냄새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친구 4명 중 1명이 어느 순간부터 향수를 이게 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될까 해서 찾아보다가 이제 찾아보니까 아로마 테라피, 목공, 이런 수업도 많은데 아로마 테라피가 가장 밀접한 관계인 것 같아서 그 수업이랑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로마 테라피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식물에게서 추출한 천연의 향을 맡으며 후각을 깨워봅니다. 천연향 자체는 굉장히 야생적으로 느껴질 수 있거든. 호흡을 한 3번 정도 내쉬고 들이마시고 이 정도에서 이 향을 기억해봐. 다양한 향마다 각각의 효능이 있다는 사실도 배웠는데요. 오늘은 친구들과 이 향기를 통해 성취감도 느껴볼 겁니다. 네,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만 자기가 원하는 향을 고르고 그 향이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알려주면서 친구들이 굉장히 흥미로워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또 향을 맡으면 아무래도 좀 집중력이 좋아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친구들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향을 고르네요. 내친 김에 블렌딩에도 도전합니다. 어떤 오일을 얼마나 다른 오일과 함께 섞느냐에 따라 무궁무진한 조합을 얻을 수 있죠. 자몽을 4방울 넣고 레몬을 3번. 너무 많아. 좀 자극적일 수 있어. 그걸래요? 마음에 드는 향을 좀 더 넣고 싶은 욕심도 나지만 과유불급.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오일 한 방울 떨어뜨리는데도 심혈을 기울입니다. 옆 친구도 도와가며 순조롭게 진행된 오늘 수업.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아로마 테라피 첫 경험을 한 친구들은 어땠을까요? 파는 것보다는 냄새가 더 진하고 냄새 좋아요. 향기 구분 잘하고 만드는 것도 재밌고 한 번 또 해보고 싶어요. 그러려고 마음이 훈훈했어요. 재밌었어요. 또 딴 걸 만들고 싶고 약간 더 섞어서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봤어요. 다음에는 더 멋진 향으로 도전. 이 친구들이 되게 순수하게 말해주는 그 자체가 그냥 저는 또 하나의 공부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는 편이 좋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이나 이런 거를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1시간의 수업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수도 있을까요? 거기에 수업이 끝나자 내 마음에 드는 향을 담은 나만의 아로마 향수가 하나씩 생겼습니다. 완성된 향수를 보니 뿌듯함도 밀려오네요. 오늘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이, 저희 반 친구들이 되게 집중을 길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런 수업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짱이에요. 아로마 테라피의 매력에 푹 빠진 한 사람이 여기 또 있습니다. 엄마가 오늘 발 마사지 해줄 거. 향기가 공기 중에 퍼지기 무섭게 하품부터 나오네요. 무슨 냄새야? 에리토. 얘는 마미토. 시스터. 브라더. 베이비. 놀이를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오수연 씨의 손은 딸 지우의 발가락을 조물조물 마사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수면 의식처럼 엄마표 아로마 마사지를 하고 있다는데요. 제가 원래 평상시에 아토피가 좀 있고 비염도 있고 피부도 좀 약한 편이어서 간간히 쓰기 시작했었고요. 한 작년에 이걸 좀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 그래서 잘 사용해보고 싶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자격증 공부까지 하게 됐습니다. 알레르기나 비염 증상이 나타날 때 화학적으로 통제하는 건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시발점이었습니다. 오수연 씨는 평소 아로마 테라피로 관리하는 방법을 택했죠.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예전에는 그냥 냄새를 맡아보고 효능을 모르니까 그냥 냄새 좋은 거? 막 이렇게 골랐었는데 제대로 공부를 하고 나면 실제로 우리가 뭐 약도 두통약 먹어야 되고 소화 안 되면 소화제 먹는 것처럼 제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고르고 실제로 그걸 또 쓰다 보니까 효과가 더 극대화됐던 것 같아요. 아로마 테라피가 생활화되다 보니 병원에 가는 횟수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도 가장 좋은 점은 아이에게 직접 아로마 테라피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발가락 사이에 넣어줘. 비 땡기는 거 너무 시원해. 기분이 좋아지는 향기를 맡으면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아로마 마사지는 안정감과 친밀감을 배가시킵니다. 오감으로 느끼는 엄마의 사랑. 효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는 잠을 진짜 쉽게 잘 들고 그리고 잠이 들고 나서도 아침까지 좀 쭉 숙면한다는 느낌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되게 스킨십이 되게 일정 시간을 꼭 하게 되니까 아이랑 정서적 유대감도 확실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행복하고요. 엄마한테 사랑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아로마 테라피의 오랜 역사에 비해 정식 아로마 전문 협회가 등장한 건 1985년의 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아로마 테라피 교육을 위한 기관이 탄생했고 한국은 불과 5년 전 대한 아로마 학회가 창립됐습니다. 의사, 약사, 한의사, 수의사 그리고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로마 학회를 만들어 우리나라의 아로마 테라피의 발전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위험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리고 잘못된 지식으로 이걸 그냥 남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부분을 우리 대한아로마학회에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해외에서 유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를 초청하고요. 그리고 자체에서도 연구해서 발표도 하고요. 외국에서 지금 아로마 테라피의 그 발전 속도라던가 아로마 테라피의 그런 모든 걸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보기에는 일반 동물병원과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동물을 치료할 때 화학적인 방법 외에 아로마 테라피를 병행하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동물병원입니다. 저는 지금 19년 정도 동물병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약품이라든가 이런 거에 노출된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또 2차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것 같아서 자연 친화적인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을 치료하고자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홍지희 수의사가 대체의학으로서 아로마 테라피를 연구해 온 지는 약 10년. 현재 한국수의 아로마 테라피 연구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간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녀가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는 에센셜 오일을 활용한 연고나 제품을 직접 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을 위한 수의 아로마 테라피 효과는 어떨까요? 약품을 사용하는 그 기간이라든가 이제 횟수를 좀 줄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작용이라든가 이런 노출도 줄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곳이 특히 귀라든가 아토피 피부 질환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주로 동물 수의 쪽에서는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피부 질환과 귀 질환이 있는 동물에게 아로마 테라피를 적용한 결과 눈에 띄게 상태가 호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진균의 감소 효과도 눈에 띕니다. 각각 개체에 따라서 그 아로마의 용량이라든가 용법이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 의약부처럼 어떤 약물을 썼을 때 어떤 용량을 쓰면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증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약품처럼 A는 Z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최근 아로마 테라피의 효과에 대한 논문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입증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아로마 테라피 적용에 있어 대상별, 증상별로 계량화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아로마 테라피를 잘 알고 활용하면 피부 재생이나 순환, 항균, 면역력 개선 등 반려동물의 건강 관리에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아로마 테라피를 통해서 제품화도 만들 수가 있고요. 서구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여러 나라에서는 대체약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이제 대체 의학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포용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서 이제 앞으로 양의학이라든가 이런 서양 의학이 한계가 도달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이런 아로마 테라피라든지 대체 의학들이 더 각광을 받는 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에서 약초의 고장으로 유명한 충북 제천. 이곳 시장에서는 오로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약초만을 취급합니다. 아로마 테라피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할 약초 구입을 위해 박미미 대표가 약초상을 찾았는데요. 한약재가 아로마 테라피의 재료가 된다니 조금 어색한가요? 동양의 한방 역시 향기와 약효가 있는 식물을 이용하는 일종의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제천이 약초로 유명한데 왜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이 제천이 다른 지역하고 틀리게 이게 산간 고행지고 해발이 높다 보니까 뿌리 작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또 이 제천이 이 근방에 다 산간 고행이잖아요, 그죠? 여기 우리 한 20km 근방에 뭐 소백산, 금수산, 월악산, 뭐 천둥산이 다 있잖아요. 네. 그쪽에서 이제 약초 같은 게 옛날부터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천 약초 시장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지만은 옛날에는 조선 3대 양령시장이라 그래가지고 경동시장, 대구 양령시장, 제천 양령시장 그렇게 유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아로마를 할 때 네. 이제 좀 더 대중적인 제품을 만들려고 비누나 입욕제 이런 걸 활용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제천에서 유명한 약초들이 좀 들어가고 또 색깔도 좀 예쁘게 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천 약초시장에서 잔뼈가 굵은 약초상은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몇 가지 약초를 꺼내 보여줍니다. 치자는 색깔이가 이제 우리가 붉은색이 나지만은 그래도 여기 염색을 했을 경우에 색깔 냈을 때 누른 색깔이 많이 나오는 거고 이 소목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목도 색깔은 붉은색이지만은 이것도 누른색이 나오지만 치자보다는 더 진하게 나오는 색깔이고 요 황백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주 요건 노란색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나오고 요 당귀 요것도 뭐 염색에 많이 쓰이지만 요거는 뭐 입욕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중 목욕탕 무슨 비누 이게 뭐 자욕할 때도 가장 많이 쓰이고 요걸 가지고 분말을 해가지고 이제 비누 만들 때 쓰면 피부가 윤택해지는 게 당귀. 이런 약초들은 색도 곱지만 항염, 항균, 소염작용 등의 효능을 지니고 있어 천연 비누의 재료로도 적합한데요. 제품을 만드는 데는 보통 분말 형태의 가공된 것을 주로 사용하지만 박미미 대표가 이렇게 발품을 파는 이유는 산지에서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향이 많이 나요. 약재의 효능이나 용법, 특성, 궁합까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모든 것이 제품을 만들 때 참고할 자료가 됩니다. 한참 동안 설명을 들은 후에야 구입할 재료들이 추려졌습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록도 꼼꼼하게 남겨야죠. 이런 뭐 천궁이나 방귀 이런 애들 갈아가지고 좀 이렇게 궁합 잘 맞는 애들끼리 해가지고 한번 비누를 만들어 봐야겠어요.
한약재료 자체가 실은 우리 지역에서 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에서 나고 자랐고 그랬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나고 자란 풀들을 이용해서 내가 내 몸을 치유하고 이런 거가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거든요. 일단 약재 자체가 좀 이렇게 되게 거칠어 보이지만 잘 다듬어서 대중화시킬 수 있는 걸 좀 많이 연구를 해봐야겠어요. 작업실로 돌아온 박미미 대표. 지역에서 얻은 토종 아로마를 첨가해 신토부리 제품을 만들어 볼 참인데요. 온천으로 유명한 충주 소안보의 천연 온천수도 재료 중 하나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죠. 거기에 진피, 백년초, 청대 같은 천연 재료로 색을 내고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는 히말라야 솔트와 항염 효과를 내는 허브. 제천 약초 시장에서 구입해온 약수, 익모초, 백봉령 이 세 가지 약초는 분말을 내서 함께 섞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센셜 오일을 떨어뜨려 원하는 향기와 성분을 더한 다음 동그란 모양으로 뭉쳐주면 우리 땅의 기운을 담은 아로마 입욕제가 완성되죠. 아로마를 경험하시고 나서의 그 어떤 피드백이 제가 볼 때는 저한테 큰 어떤 행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일을 하면서 즐겁다라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로마를 아직도 많이 모르시지만 앞으로 향기의 온기를 담아서 행복한 향기를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자연이 선사한 한 방울의 기적.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주고 때로는 소통의 매개체가 되는 아로마 테라피. 지금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향기는 무엇인가요?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터치.